애첩 같은 존재 같아요. 애첩.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만나면 즐거워. 그러니까 마치 진짜 마약을 먹은 것처럼 계속 그런 매력이 빠져드는 있구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 채널은 매우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알파로메오도 사실 지금까지 만들어낸 역사가 깊으니까 네. 모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상징적인 모델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야 뭐 엔초 페라리, 네. 아니면 뭐 F40, 네. 뭐 250 GTO 이런 상징적인 모델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많죠. 아 그래요 알파로메오. 네, 많죠. 아니면 한국 사람들 그래도 이거 많이 봤던 거 이런 게 인지될 수 있을까요? 1호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1호 그 V6Ti 같은 경우가 그 네. DTM에서 다 잡아먹었던 차. 아, 네. 그렇게 각진 거. 네네.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많이 타고. 맞아. 네. V6Ti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네. 아까 말씀하셨던 DTM에 들어가서 네. 벤츠니 BMW니 오펠이니 하는 독일 회사들을 다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네. 이런 이력이 있네요. 그런데 이때 이제 또 알파로메오가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은 네. 알파로메오의 그 엠블럼을 보면은 네. 뱀이 있고 맞아요. 그 뱀 입에 아이가 물려 있는 게 있어요. 아이요? 네, 아이.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이란 얘기도 있고 아이란 얘기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뱀이 사람을 먹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우고 네. 알파로메오는 거기다 벤츠 엠블럼을 넣었어요. 네. 또 그런 또 재치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네. 지금도 이제 나오는 차인데, 알파로메오에 보면 포시라는 차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포시 저 진짜 좋아요, 포시. 6C. 맞아요. 여기서 이제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실린더예요. 오. 4기통이거나 6기통이거나. 그럼 포시는 4기통. 4기통. 6C는 6기통. 이 발음도 어려워. 6C는 6기통. 6기통.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포시라는 차가 네. 1920년대에 나온 차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깊어요? 네. 포시- 저는 그 새 차만 봐서. 네. 요즘 거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계승한 차고, 포시, 6C가 다 예전에 20년대, 30년대 있던 차들이에요. 그리고 이 포시 뒤에 1750이라는 넘버가 붙거든요. 1750. 네. 네. 1750은 알파로메오가 가장 자신 있었던 4기통 엔진의 배기량을 뜻해요. 그래서 이건 60년대까지 또 나왔던 뭐 줄리아나 이런 차들에도 보면 네. 뒤에 2000으로 끝나는 차들이 있고, 네. 1600으로 끝나는 차들이 있고, 1300으로 끝나는 차가 있고, 1750으로 끝나는 차가 있어요. 그거 다 배기량. 네, 배기량인데 1750이 그 중에 이제 제일 알아주는 차고. 뒤에 50으로 cc 끝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엔진 않죠. 만들 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차는 뭐냐면은 이건 컨셉트카인데 네. BAT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BAT, 배트. 그게 아마 579로 돼 있는데 네. 이건 1950년대에 알파로메오가 베르토네랑 처음 작업을 한 차거든요. 컨셉트카인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스터디 모델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형상을 맞아. 가지고 네. 얼만큼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다듬을 수 있는지에 그러니까 대한 연구 목적에 대한 그거를 차량이죠. 전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네. 그 세대를 다 직접 다 봤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트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줄리에타 스파이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온요 마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그 차가 나와요. 그게 나오고 옛날 영화인데 태양 가득히 리플리 증후군 있는 사람이 부자인 척하고 돌아다닐 때. 모든 영화의 그렇구나. 유럽이 배경이 되는 네. 웬만한 영화에는 사실 알파로메오가 굉장히 노출도가 다른 그렇구나. 차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볼 때도 이제 차종도 사실 유심히 봐야 되고 이것도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독일에 정말 잘 다듬어진 프랑크푸르트 뭐 안마이냐 이런 데다가 네. 알파로메오 옛날 거 세워놓으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또 근데 얘기해보니까. 이태리나 프랑스의 오래된 동네에 블럭으로 된 데다가 알파로메오를 탁 올려놓으면은 기가 막히게 멋있죠. 마치 진짜 네. 컨셉으로 장식한 네. 것처럼. 근데 반대로 엔지니어링적으로 가장 이제 뛰어나고 제일 하이엔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독일차를 탄탄한 독일차를 또 그런 도로에다 이게 또 안 올려놓으면 맞구나. 안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터덜터덜 거려도 네. 클래식카라든지 오래된 차가 어울리는 이 배경이 있고 그렇죠. 정말 신식에 가까운 그거하고 현대 건물하고 어울리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로메오가 그래도 한국에도 있죠? 숨겨져 있나 아니면 누가? 극소수가 숨겨져 있죠. 이건희 회장님은 가지고 계시나? 우선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에 가면은 네, 알파로메오를 볼 수 있다. 네, 6C 1750
SS가 한 대 있어요. 이건 뭐냐면 1750 중에서도 네. 슈퍼차저가 들어간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어떤 컬렉터가 와서 한번 그 구입 의사를 네네. 타진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알파로메가 한 대 더 있는데 세단형으로 생긴 차가 하나 있었고 아. 네. 그리고 네네. 국내 이제 개인이 수입한 차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스파이더도 몇 대 있고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저도 차가 있구나. 네, 한 네. 두 달 정도 147을 타고 다녔어요. 아. 네, 1600 그 트윈스파크 엔진 달린 차를 두 달 정도 그때 네. 타고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페라리를 만약에 슈퍼카로 분류를 한다면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힘들다거나 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딱딱딱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알파로메오도 그런 과속 방지턱에 예민하거나 네. 브레이크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따로 관리법이 있나요? 일단 뭐 페라리는 슈퍼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거기서 슈퍼카가 나온다 뿐이지 아, 슈퍼카 그래요? 브랜드라고 슈퍼카 브랜드면 슈퍼카만 만들어야지. 슈퍼카잖아요. 8기통 페라리를 슈퍼카라 그래요? 근데 페라리에서 만들었던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슈퍼카는 네. 250LM, 네. 288GTO, 네. F40, F50, 엔초 페라리, 라페라리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 양산형 스포츠카다. 스포츠카에 가깝죠. 어쨌든 뭐 그건 네. 그렇고 알파로메오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데일리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네. 까다롭거나 아니면 로터리 엔진처럼 뭔가의 주기적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일단 뭐 전기 계통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알파로메오는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제일 섹시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전시용이네 진짜.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차를 타보면은 네. 타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즐거워요. 아. 차가 빠르거나 뭐 폭발적인 가속 이건 아닌데 열심히 움직이는 싱싱거리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클래식 컬렉터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는 따로 가지고 있고 이태리 차를 사실은 데일리카로 쓰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독일 차들은 기계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차고 네. 일본 차들은 고장이 없고 네. 한국 차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네. 이태리 차는 차라는 건 늘 고장난다는 걸 깔고 가거든요. 애물단지. 네. 그럼 알파로메오는 애물단지? 애물단지인데 단순히 섹시? 애물단지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게 네.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 그게 다 풀리는 거구나. 운전자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다 풀려요. 네. 그래서 알파로메오 타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다들 도인 같아요. 네. 그 도를 완전 더 넘어섰는데도 이 운전의 재미라든지.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전반적인 게 네. 뭐 당연히 고장 없고 편하게 타려면 독일차나 현대차나 아니면 일본차 타는 게 맞는데 네. 이거는 내가 고장을 감수하면서도 네. 마치 진짜 마약을 먹은 것처럼 계속 그런 매력이 빠져드는 있구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그 만약에 아시아 브랜드에서 알파로메오를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 모델이나 브랜드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예 없다. 네, 이거는 아시아뿐이 아니라 네. 알파로메오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만약에 제네시스 하면 렉서스하고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디 제네시스 렉서스에다 갖다 그럼 아니 어쨌든 렉서스도 미국의 이제 고급 브랜드로 런칭하기 위해서 시작한 알파로메오는 건데. 굉장히 독특해요. 왜 완전. 독특하냐면은 알파로메오는 전통적으로 큰 엔진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대부분 네. 얘는 여기가 주력이었던 엔진은 다 4기통 엔진이거든요. 아. 커봐야 뭐 V6 정도 썼는데 네네. 4기통 엔진을 가지고 그렇게 재미난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단순히 이거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네. 재밌는 차가 있고. 거기에 얘네가 차는 느리고 조그만 차지만 네. 그 1920년대부터 해왔던 20. 그 레이싱의 헤리티지 그 또 모델이- DNA가 네. 또 숨어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알파로메오랑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는 네네.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없다. 네. 그리고 뭐 완전히 저 이태리 차들 하면은 사람들 분위기도 그렇고 좀 약간 놀잡한 분위기잖아요. 맞아. 그런 것 중에서 항상 즐겁게. 흥에 겨였고. 네. 맞아. 텐션 높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알파로메오가 어쨌든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예. 저도 타보기도 했고 사실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면- 저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인식이 변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늦은 감이 좀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뭐 외국에서 네. 봤을 때는 뭐 많이 팔린다, 되게 독특한 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의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 자체는 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적은데 네. 이게 또 좀 있으면 전기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알파로메오가 사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네. 판매량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수입사들 자체가 이제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네. 어떤 역사나 정통성이나 헤리티지에 대한 걸로 과감한 투자가 있고 그거를 영업에서 오는 이익이랑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알파로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네. 그러면 알파로메오는 내연기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차세대를 준비하나요? 아니면 그냥 역사 속에 파묻힌 아마 거기서 사는 이태리 회사들 자체가 지금 전기차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사실 FCA도 그렇죠. 그렇고 네. PSA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두 회사가 합쳐지긴 했지만 네. 유럽 살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유럽 중에서도 이제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충전기에다 꽂아놓고 40분씩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릴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유럽에서는 네. 내연기관 차들이 그나마 좀 기존에 있는 고객들의 이탈률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신차가 나왔다 하면은 그 전에 있던 모델들에 대해서 이탈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으로 무조건 새 거, 좋은 거 이름 난 거. 이런 분위기인데 네. 알파로메오는 사실 이제 그런 데에 맞는 브랜드는 아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알파로메오를 이제 짧으면 짧고 네. 길면 길게 해서 히스토리 얘기도 하고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정서 네. 안 맞는 거 얘기하고 일본은 엄청 인기 많고 이거 얘기했는데 알파하고 로메오 네. 이 두 합작회사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알파로메오는 어떤 이자칼님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알파로메오는 뭐다? 알파로메오는 애첩 같은 존재 같아요. 애첩. 요즘 애첩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와이프가 아닌 네. 그냥 굉장히 까탈스럽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만남은 즐거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잔데 네. 매일 밤 잠자리 모습이 다 다른 여자. 오. 네.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네. 근데 매일 여자가 바뀌면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것도 스트레스 아닌가? 근데 매일 즐거움을 좀 또 달라지죠. 또 얘기가 달라져. 근데 사람은 똑같아. 그렇네. 네. 그런 존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알파로메오 나중에 돈이 있다면 그래도 한 대 구입할 의사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차 타기 전에 알파로메오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하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정비라든지 네. 그 관리를 어떻게 할까? 뭐 관리야 어디서든지 하겠지만 네. 그 관리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차 타시는 분인데 네.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서 부품을 주문했더니 3개월 만에 왔는데 품번이 달라가지고 다시 보내서 3개월을 또 기다리고 그럼 거의 네. 해가 가는 건데요? 거의 뭐 그렇게 타시는 그러세요. 분들이 있거든요. 역시 애첩 관리하기 힘든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제 이제 친한 형님인데 그 네. 형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무모한 거 뻔히 알면서도 네. 야 그래 그거 그래도- 너 열심히 해봐. 너는 잘할 수 있어. 항상 그 응원하는 거구나. 좋은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네네.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형님 저 이번에 알파로메오 147 GTA 나온 거 살라 때 그분도 그것만큼은 제발 그것만큼 진짜 네. 진짜 애첩이네요. 딱 한 번 저한테 그렇게 이거는 하지 마 아니면 이건 좀 네. 부정적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 그거였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로메오, 그러니까 자동차 백과사전에서 A로 먼저 시작한 자동차 브랜드였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자동차를 배워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차는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네, 운전을 해보면 제일 좋고 맞아요. 그다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꼭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컨텐츠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자칼님 네. 하고 도움을 받아서 A부터 시작해서 Z를 다 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하고 댓글을 계속해서 달아준다면 그 힘 얻어서 A부터 Z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저 작가님도 구독을 하셔야겠죠? 뭐 그렇죠. 제가 나오는 영상은 항상 불편하고 네. 내 그 전에 모비티를 네. 구독을 해야지. 모비팅 구독했죠. 감사합니다. 뭐 그 있잖아요. 뭐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B로 시작하는 어떤 브랜드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칼 황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파로메오 엠블럼이 좀 특이하게 생겼던데 예, 그 특이하죠. 안에 숨겨진 그런 모양에 대한 유래가 있나요? 예, 원래는 이 그 알파로메오의 엠블럼은 그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밀라노를 지배했던 그 비스콘티 가문의 그 문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 뱀이랑 십자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뱀이 이제 아이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먹는 거냐, 뱉는 거냐, 보아이냐 뭐 이런 썰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알파로메오 기술개발실에서 디자인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파로메오 하면 유명한 게 쿼드라 플로리오,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그 네잎클로버는 그 레이스에서 이제 우승했던 차에 이제 그 처음에 붙였었는데 사실 그 드라이버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어떤 행운의 상징 뭐 이런 걸로 알파로메오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알파로메오에서 고성능 모델에다가 그 엠블럼을 이제 부착을 하죠. 여기 또 골 때리는 게 또 뭐냐면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쿼드로 플로리오를 붙이면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붙이는 차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다 됐나? 알파수도 얘기를 안 했네. 아이씨. 끝납니다.